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최영선입니다. 네, 저희 OM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짱구 만화 아시죠? 저희 이제 딸아이하고 방학 때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찾다가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짱구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는 약간 이제 만화지만 좀 현실 점검이 되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진이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짱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고, 이제 점점 이렇게 청소년기 지나면서 이제 첫사랑을 하게 되죠.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쓸쓸하게 이렇게 첫사랑과 헤어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간 거예요. 도시로 가서 이제 첫 직장을 이렇게 가고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처음 직장 생활을 하죠. 예, 그리고 부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식 자리에 이렇게 가면서 회포도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짱구가 드디어 태어나죠. 짱구를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이제 마이 홈을 스윗 홈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짱구 아빠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졸린 눈으로 집에를 오면, 이제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반겨주죠. 아빠의 이 발냄새에 막 기절을 하는, 예.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아이하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죠? 하루를 또 마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저는 다시 짱구 아버지가 다시 어린 짱구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게 반복되는 삶. 예. 이게 그냥 이제 아름다운 어떤 동화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살면 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희는 엄청 아끼는 주의였거든요. 정말 많이 허리띠를 확 졸라매고, 저희는 현실 점검을 결혼하면서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 점검이 워낙 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돌이표가 될 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이게 다야?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뭔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었으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저희가 네 집이 지냈었거든요. 한 집은 이제 세무사셨고, 또 와이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직업이 좋죠. 또 한 집은 피아노를 학원을 하고 계셨고, 또 남편이 또 사업을 또 제조업을 하고 계셨어요. 또 거기도 괜찮죠. 근데 한 집은, 이제 남편은 조경을 하고, 이제 와이프도 조경을 하는데 애를 키운다고 집에 있는, 거기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저만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저만 없는 경단녀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소비자로 있다가 이제 정말 50만 원 벌고 싶어서 아메이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아메이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실 점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 그림을 신혼 때부터 남편하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를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남편이 버는 돈은 오롯이 다 저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신혼집에서 24평에서 결혼 4년 차에 32평으로 이사를 가면서 빚이 없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허리띠를 완전 졸라매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졸라맬 수 있을 만큼의 다 졸라맬 수 있게 해서 정말 아끼고 해서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클 때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그죠? 이 적자의 인생을 보내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적자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 나이하고 이제 제가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내가 70세 이후부터 100세까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는 매달 4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맞죠? 마이너스 400만 안 돼도 다행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거 요새 인터넷에 보면 연금 계산기 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이 고소득층이나, 그죠? 저소득층이나 다 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 초창기 때 50만 원 벌려고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그 50만 원이 저한테는 아까 그 연금 같은
같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50만 원을 벌려면 어떤 현실 점검이 필요한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남편 나이, 내 나이 넣고 그리고 우리가 벌 수 있는 우리 집안의 총 수입. 그때 당시 이게 11년 전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250만 원 한번 평균 잡아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얼마의 저축이 가능하고 몇 년간 저축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써야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인 거예요. 제가 아까 월 400씩 저축해야 노년에 그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했잖아요. 물가 상승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김치에 밥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안타깝게 봤잖아요. 왜 그렇게 먹어? 지금 어때요? 부르주아다. 김치에 밥을 말아 먹을 수 있, 김치찌개를 해 먹을 수 있다니. 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250만 원 제가 측정을 했는데 지금 300으로 측정을 했으면 더 많은 돈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고 그 현실 점검을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아메이 사업의 어떤 그 Y를 확정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저 스스로 정의를 한번 해본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내 수입을 보장해줄 직장 같은 것은 없죠. 사람들은 스펙을 왜 더 많이 쌓습니까? 시간당 임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쌓잖아요. 그런데 그 스펙이라는 거는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스펙인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0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의 소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로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기댈 수조차도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 200만 원 버는데 35% 세금 떼가는데 거기에 부모님 복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금융 지식이 없는 부모.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연금 소득 매달 매달 따박따박 이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이게 내 생명줄인가에 대한 그런 현실 점검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제가 34살이었네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공포.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공포를 미리 내가 조금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게 여러분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생활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내 20년 노후까지 생각을 한단 말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공포를 미리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이게 닥쳐올 현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내가 알게 되면 여기에 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고 긴급성을 느낄 수 있고 역경을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공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반쯤 깨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2014년도 신문입니다, 여러분. 80년 노동시대. 우리가 예전에는 60년까지 보통 그죠? 60세까지 일을 하고 80세까지 짧은 노후를 보냈기 때문에 이 경력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었어요. 점차 경력이 올라가서 최고조에 이르면 점차 다시 떨어지는. 근데 이렇게만 살아도 어찌 보면 좀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배워가지고 80세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직업을 1, 2, 3, 4까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이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경단녀로서 내가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이 직업 4까지를 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신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아메이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메이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보면 그러잖아. 나는 파는 거 못한다. 다단계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한테 불편함 느끼고 싶지 않다. 근데 진짜 공포는 뭐냐는 거죠.
진짜 공포는 내가 그 노년의 그 노후, 그리고 지금 생활하면서 있는 그 생활비가 따박따박 저축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더 공포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100세 시대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과 건강부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는 이런 단순적인 이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다단계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유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얼마 전 신문인데요. 부모도 복양해야 되고 자식도 복양해야 돼요. 그죠? 이 9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끼인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들이 지금 퇴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년을 지금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2년간, 6개월간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렇게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젊은 애들이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겠어요? 더 바늘구멍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들을 그죠 수입을 밀려주지 않으면 이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또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긱 이코노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규직이 없어지고 전문화된 사람들이 기구로 일을 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배달 업무라든지, 그죠? 차량 공유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많은 업무들이 이제 기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살릴 것인지, 그죠? 그리고 일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어떤 기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추석인데, 추석 연휴가 됐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은 AS 센터가 일을 하지 않는데. 그죠? 대략 난감인 거. 이 지금 음식도 지금 엄청나게 장만을 했는데 엄청나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숨고 같은 데서 기구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는 명절 상관없이 돈 벌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지금 당장, 지금 급하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사람하고의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고민했던 거는 사실 그거예요. 제가 아까 그 네 집 중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단녀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오는 시간 전에 뭐 마트에서 일을 하든지 뭐 잠시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그럼 또다시 그 일이 또 잠시 끝나고 나면 또 직업을 구해야 되고 또 직업을 구해야 되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 키워가면서 이 기익을 계속 유지할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분면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 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이 사부면 모두에서 돈을 버는 것이 맞습니다. 음,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제 삶이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나마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음. 내가 기익을 하더라도, 그죠? 이 사부면 모두를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기익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 것이 플랫폼이지만 정말 돈은 누가 벌어가요? 플랫폼을 가진 자가 돈을 벌어가죠. 그 제프 베조스가 정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지만 정말 시가총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전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 자가 그 룰을 정하기 때문에 그 룰에 맞지 않으면 퇴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기 게임이 있었다대요. 이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바로 퇴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플랫폼을 쓰죠. 그죠? 당근에서 물건을 쓰기도 하고, 쿠팡에서 쓰기도 하고, 와, 저는 최근에 제가 알리를 알게 됐어요. 되게 늦게 알게 됐죠. 깜짝 놀랐어요. 제필고리더님이 저한테 안 알려준 이유가 알리 세상에 빠질까봐 저를 거기에서 못 태어날까봐 안 알려줬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핸드폰 케이스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보통 아이폰 핸드폰 케이스 하나 밖에서 사려고 하면 최소 한 18,000원, 2만 원 줘야 되잖아요. 3,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물건이 왔는데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만족스러운 퀄리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중간 유통이 굉장히 이제 투명해지는 플랫폼이 투명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필품들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어디서 사겠어요? 더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된 곳에서 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산대학교 앞에 핸드폰 케이스 파는 회사, 그런 가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다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핸드폰에서 물건을 사면서 나는 오픈을 한다. 일반 오프라인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플랫폼에서든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은 물건을 판매하고요. 이런 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연결을 하죠. 누구를? 소비자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돼요. 아메이 회사 자체가 좋은 물건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ABO가 이걸 연결할 수 있게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쿠팡을 운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쿠팡에 파는 물건은 다른 물건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아메이 제품은 여기 나를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치약 쓰는 그 경험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게 변합니까? 이게 기구로 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변하지 않는 거기에 시장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살아있나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음. 자, 그래서 회사는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고요. 나는 소비자를 내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러 갈 때는, 내가 정말 그 쿠팡만큼의 그 큰 플랫폼을 사업 설명하듯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도 눈빛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나도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도찐개찐 데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음. 자,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것은 결국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런 생필품들을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쓰지 않고, 아메이마트에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너무 저를 만족 넘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자, 보통 기업의 그죠? 수명이 20년인데 아메는 65년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정말 검증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졌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저는 다른 어떤 직업이 와서도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아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탄탄한 회사가 나와 가장 중요한 그 소비자 플랫폼을 소비자 자산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와 그리고 전 세계 유기농 생태계 농장 네 군데를 가지고 있고 또 R&D 센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런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문에도 이제는 이렇게 대서특필될 정도로 정말 이제는 암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90년 동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뉴트라이트 제품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먹고 몸이 나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회사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과학력과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이 그 한 제품 한 제품에 다 녹아나 있어서 한 제품이 나올 때 200번의 테스트가 거쳐서 나와야 되는 제품. 정말 까다롭게 이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농장 이야기를 하죠. 이 더블엑스가 우리가 완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제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제품을 만들 때 원료가 뭐 들어갔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축 기술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과학이 들어가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테니컬 프로세서가 있죠. 우리는 일단은 식물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종자를 선택을 해서 어디에 심을지 그리고 수확을 하고 영양가가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수확을 하죠. 이걸 어떻게 아는지도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새벽 3시에 했다가 새벽 5시에 했다가 이걸 다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농축 시설을 이제 재배를 해서 이렇게 5번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5번.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고 농축을 해서 그죠? 소비자에게 이렇게 쫙 옵니다. 제가 우리 저기 비타민C 히아루론산 있잖아요. 우리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을 저희 소비자가 그때 이제 프로모션 할 때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1년치 쓸 거라고 이렇게 딱 사놨어요. 근데 그 제품이 이제 딱 쓰려고 딱 뜯었는데 제품 자체에 스카치 테이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클레임을 걸었어요. 대암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포장 밖에 스카치 테이프 있는 게 아니고 제품 안에, 제품 자체에 스카치 테이프 붙어져 있어서 이거는 반품할 제품인데 나한테 온 게 아니냐. 이렇게 클레임을 거셨어요. 그래서 와, 저도 신용 사업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인데 해서 이제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정말 누가 이 제품을 만든지 추적을 하더라고요. 미국 본사에. 추적을 해서 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다 알아보더라고요, 본사에서.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완제품을, 샘플을 무조건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샘플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샘플 테스트하고 오케이 된 거를 따로 뺐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시 거길 넣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 하고 이렇게 다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와,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이런 거, 미안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하고 그냥 이렇게 얼머부릴 텐데 정말 이렇게까지 확인해서 본사에서 연락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이 프로세스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바코드 찍으면 주문번호 넣으니까 다 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소와 그죠? 특허권과 또 전문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우수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의 특허권을 회사가 가지지 않고 과학자가 가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 창립자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죠? 뭐 그냥 나오면 1입니다. 그냥 나오면 1이고 두말하면 잔소리고 제품 좋다는 소리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죠? 그래서 아티스트리와 이랩스 너무 좋죠, 그죠? 예, 모공을 정말 사우나 한 듯이 집에서 사우나 한 듯이 모공에 때를 쫙쫙 빼주는 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제품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까지 갈 수 있는 이 제품이 정말 너무 과학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 마이랩 다 하시죠? 네, 어떠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그냥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세계를 바꾸게 될 이 기술이 세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정말 미래의 기술인데요. 저는 굿모닝으로 이렇게 저는 좋아졌습니다. 이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그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졌다는 거. 이게 정말 그 라면 하나를 다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제가 그 뭐 라면도 좋아하고 칼국수도 좋아하고 뭐 햄버거도 좋아하고 빵은 뭐 가면 항상 골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맛집 가면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먹고 싶지가 않아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참으라고 하면 제가 못할 텐데 정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이 겉모닝 습관이 그냥 모든 식습관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눈 동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 파트너 분이신데 이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처음에 바디키로 이렇게 디톡스 하시면서 평생 이 몸이셨대요. 이 리더님이. 그래서 당뇨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당뇨약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바뀌셨죠.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진만 찍고, 유포하시면 안 돼요. 네, 초상권 있으세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50대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하시더라고. 지금 60대이신데. 그래서 본인의 삶이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이제 마이랩입니다. 1년 되셨는데 처음 이제 검사할 때 이 상태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낮음이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도 사실은 좀 낮은 편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빨리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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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셨어요. 너무 극적으로 바뀌셨죠. 정말 수직 상승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든 균형이 다 좋아졌고 다 이런 것들도 높음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균형이 다 A급으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본인도 건강함을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정말 마이랩 1년 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정말 그 헬핑 피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는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 인간이고 90%는 미생물로 되어 있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마시고 네, 미생물이 좋아하는 거 좀 먹어주시고 예, 그래서 예전보다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먹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의도적으로 예, 상추를 좀 먹으려고 애쓴다든지 그죠? 당근을 좀 먹으려고 애쓴다든지 조금 간식으로 그런 거 먹고 조금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애쓰고 예, 그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소비자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본인도 그 우울증이 있으셨고 또 이제 우울증 약도 드시고 계셨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고 70대 이제 어머니셨는데 그 조금 우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좀 큰 일을 당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시고 1년 만에 우울증 약도 끊으시고 혈압약도 끊으시고 같이 굿모닝 하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건강해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단에서 그 이렇게 좀 바삐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구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그렇게 또 좀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 턱이 받쳤는데 여기가 진짜 뚫릴 정도로 밖에도 꿰매고 안에도 꿰맬 정도로 엄청 심하게 다치셨는데 이게 여기가 다 멍이 드셨어요. 그러면 뼈가 다쳐야 되잖아요. 근데 뼈는 안 다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신데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에 정말 수혜자가 정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암이 걸리는 이유 중에 흡연은 2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생활용품에서 대부분 이 암이 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활용품이 그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루에 수없이 많은 종을 쓰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한 2천 가지 정도 화학용품을 쓴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품 하나에 10가지 정도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45%만 안정성이 확인된 거 아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성분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쓰는 이런 생필품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늦게 찍으시네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제품도.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어떤 성분들을 조금, 넣고 싶었기, 좀 고급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넣고 싶었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원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과학 기술력이 있어야 우리 피부층에 잘 전달되고 흡수가 잘 되거든요. 건강하게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바디라인. 저는 정말 이 바디를 쓸 때마다, 어디 좀 그 고급 스파에 온 듯한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향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빨리 헹궈지는 것들, 그리고 헹굼 후에도 굉장히 촉촉함이 남아있는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쓰는 바디 라인입니다. 그래서 비건이고, 비건 인증을 받았고, 피부 테스트 다 받았고요. 그리고 풍력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재활용되는 이런 소재까지도 내가 쓰지만 자연에 전혀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또 세제는 어때요? 또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사실 우리는 이 높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품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백화점 지하에 가서 그 세이버 초이스 있는 제품이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예. 한 3배 정도는 될 겁니다, 저희 거에. 예. 그 내용 똑같아요, 저희 거하고. 그런데 가격은 딱 3배예요. 예. 그리고 용량은 저희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메이 홈이라는 거. 네. 어제도 제가 주방 청소를 하면서 정말 이 화학적인 냄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주방 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베이킹 소다를 하든지 그죠? 뭐 락스를 쓰든지 뭐 레몬을 하든지 막 온갖 것들을 이게 좋나 저게 좋나 늘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과일 세정제도 지금 희석해서 쓰게 되어 있네요. 고농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생분해가 되어 있고 또 피부 테스트를 다 마친 그런 세제죠. 너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떨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줄인다고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강의할 때 PPT 좀 줄이라고 엄청 잔소리 했는데, 제가 막 더 늘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많은, 그죠? 본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부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를 떼거나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우리 폐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제품 냄새 나는 거에는 다 포르말데히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때요? 예. 이런 헤파 필터와 그죠? 이 헤파 필터의 이 크기 한번 보세요. 0.0024를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뭐 담배 연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걸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그 제품이 이렇게 큰 대형 공이었다면 지금은 쌀알만큼의 그 정도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정말 과학 기술력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장 그죠? 이 정도의 크기의 탈취 필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알갱이 그 표면을 다 각각 이렇게 각져서 깎아놨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있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해가스도 우리가 그 암의 공기청정기 이렇게 딱 이렇게 스카이를 놔뒀을 때 집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각자의 집에 우리 가보면 집 냄새 있으시죠? 집 냄새를 빠르게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면역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해산소로부터 내 폐를 지킬 수 있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증받은 제품들은 이렇게 다 인증받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클래스 요 정도입니다. 네, 요 정도 돼야 아메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분 동안 우리가 생수병 4,250개를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에요. 정말 엄청난 양을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좋은 공기만으로 정말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또 어떨까요? 공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물이죠. 우리가 먹다 남은 어떤 의약품들 다 대부분 변기나 그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다시 오염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너무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해서 많은 장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뇌세포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좀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뇌세포를 사람을 부검을 해봤더니 뇌의 20배 이상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그죠? 알츠하이머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PFOA 저기 과부라함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이미 덴마크나 이런 쪽에서는 못 쓰게 규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에 이렇게 포장재라든지 과자 포장재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페인트 뭐 화장품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하기는 너무너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또 마이크로시스틴도 진짜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녹조라 때,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수원지입니다. 이 식수를 거의 다 금정구나 동래군 쓰고 있어요. 연제구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를 왜 갔더라? 제프 리더님이랑 잠깐 어디를 기장을 넘어가면서 여기를 잠깐 들렀는데, 와, 풍경 너무 좋지 않아? 하고 밑을 봤는데, 녹조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피고리더님이 여기 빠지면 저 독소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예. 그래서 녹조가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예,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씁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라함물 이런 것들이 끓여도 안 없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시기 직전에 결국 정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부라함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만 점점 좀 아파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스프링이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의약품, 잔류의약품 이런 것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병원균, 예, 포낭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주고 바이러스 99.99% 비활성화를 해준다는 것을 NSF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증을 받은 정수기입니다. 너무 정수기 이쁘게 생겼죠, 그죠? 물맛이 좀 그 약간 부드러워진 거 느껴지시던가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 아미 제품 써야 되겠죠. 그죠? 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은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마트를 가지 않고 아메이 마트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회원 가입비도 없고요. 또 그리고 제품이 너무너무 우수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마트를 가던 것을 저는 아메이 마트로 직거래해서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쓰면 20만 포인트 이렇게 제품을 썼다고 봤을 때 3%면 이제 여기 3%면 6천 원 캐시백이 됩니다. 실제로 BV를 하면 한 10,000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요. 월 보너스하고 내가 장바구니를 했다고 보면 2년간 총 받은 저의 혜택은 엄청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일반 마트를 갔더라면 일반 마트를 10만 원씩 썼다고 보면 100원씩 적립이 돼서 2년이면 2,400원. 예, 그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괜찮은 소비인데, 그래서 친구에게 한번 알려봤습니다. 저는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고 A하고 B란 친구에게 이 혜택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이하로 이제 80만이라는 매출이 있고요. 여기에 6%는 48,000원이 광고 유통비로 우리 그룹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이하의 수입을 먼저 빼줍니다. 우리는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저 20만 쓰고 20만에서 60만인데 6%죠.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의 보너스를 스폰서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저도 저 혼자 가져가면 안 되죠. 20만은 3%, 6,000원, B도 6,000원 해서 A와 B를 빼주면 저는 24,000원의 캐시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100단계가 내려가도 그 밑에가 내려가도 정말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우리 창업자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3명에게 한번 이 장바구니 혜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9%가 되니까 15만 원의 보너스와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이런 샘플을 받아서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내가 안 써본 제품을 또 써보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거를 내가 복제해 보는 거예요. 너도 한번 브론즈 빌더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면 나는 이제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고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부업으로 괜찮은 소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 브론즈 빌더를 복제를 하면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또 이제 연봉이 이렇게 되죠. 저는 5년 만에 이 핀이 돼도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여자 연봉이 어떤 일을 해서 5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에 하나도 안 번다 생각하고 모든 게 다 그냥 내 경비 다 쓴다고 생각하고 5년 뒤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 돼도 저는 정말 괜찮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웬만한 공무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다시 복제가 되어서 다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게 될 수 있다면 이 소득이 복제 소득으로 내려간다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썸데이 언젠가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죠. 저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또 좀 어떻습니까? I can do it 다 죽었어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생각보다 그거 잘 안 되던데 막 이런 생각 그죠? 그게 어디 쉽나 어대 막 이런 생각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결국은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반드시 복제되어서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탱커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파트너도 똑같이 이걸 복제해 나가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미팅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 파트너도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처음 아메이를 이렇게 50만 원 벌려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는 그 50만 원에 필요한 대가 지불이란 걸 알잖아요. 아침에 아이를 빨리 보내고 그저 나간다고 조금 그래도 좀 갇혀 있고 나와서 미팅을 듣고 또 이제 친구 만나서 사업 설명 한 명 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또 집에 가서 아이 케어하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홈미팅을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또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 노력의 시간들을 들여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복제될 수 있게 좀 해봐야 되겠다. 예, 나는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쉽게 가장 누구나 할 수 있게 복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홈미팅이더라고요. 홈미팅 장소에서 같이 정보를 같이 듣는 사람들은 같이 탱커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3%를 하고 이렇게 소비자 몇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 설명을 딱 하고 회원가입 받고 카달로그 딱 주면 그 친구들 쓸 줄 알았거든요. 다 저한테 응원을 다 해주더라고요. 영선아, 너는 진짜 암의 사업 설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할 것 같다. 다 있잖아요. 응원을 해주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쓰지? 그래서 이렇게 또 미팅장에 또 잘 들었어요. 잘 들으니까 홈미팅을 했더라고. 홈미팅 저거야 하면서 또 홈미팅을 또 막 이렇게 하러 다녔어요. 잘 듣습니까? 안 듣죠. 막 누워서 듣는 사람이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뭐 걔가 옆에서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점점 상대방의 이게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SP를 못 갔습니다. 3개월 제가 사업을 하고 3개월 있다가 남편이 엔드가 조인이 됐거든요. 저는 정말 제필고리더님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암의 사업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제필고리더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릴 마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홈미팅에 와서 이제 본인이 뚜껑이 날아가신 거죠. 날아가서 아직 그 뚜껑을 못 찾았다는. 네. 네. 그래서 그 둘이서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1년 동안 SP가 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홈미팅 하고 뭐 미팅 한 번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 리더님 소비자가 100명 있어도 마음 안 먹으면 SP 못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100명이 되면 SP를 갈 줄, 밀려서 SP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SP를 이제 도전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그때 이제
쭉 이렇게 제가 갔었죠. 근데 제 GP에서 플래티늄 갈 때 네 리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쭉 있잖아요. 메달 메달이 정말 꼴딱꼴딱꼴딱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플래티늄까지 왔을 때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근선 리더님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만하면 잘했다. 그만하고 내년에 다시 바운더스 플래티늄 도전해라고. 근데 그 말이 이제 미팅장을 가야 되는데 막 잠이 쏟아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제가 저한테 기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 말이.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달콤하잖아요. 엄마도 인정을 해주고, 누가 봐도 제가 그만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군 뭐 말릴 사람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우리는 세 명이서 제피고리더님 벌어오는 돈으로 뽁닥뽁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제피고리더 엄청 돈 많이 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보내야 될지 70만 원짜리를 보내야 될지 나 그 고민하고 싶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 엄마 근데 그 30만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기저귀 5번 갈아주고 3번 갈아주고 그래. 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끝까지 제가 마감을 했거든요. 음. 근데 플래티늄 세미나를 그때 이제 플래티늄 동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플래티늄 동까지 그 세미나까지 딱 하고 그만 이제 거기서 딱 멈췄던 그런 리더님들은 그 후에도 좀 다시 그걸 리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조는 내가 부딪히는 그 한계의 조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어느 순간에서도 만납니다. 올해 안 만난다고 내년에 뭐 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이거는 나의 그냥 나만의 취약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넘는 게 좋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럴 때 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핀 도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파트너를 돕느냐에 따라서 무한정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고 그만두라고 아메이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메이 진짜 매력은요. 전 이런 윈윈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매력은 만일 사분면의 왼쪽을 떠나서 B와 I 사분면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돕지 않으면 당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B나 I 사분면은 팀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기 혼자만 이 사분면으로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시스템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직업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엘빈 토플러가 너무 대단하시죠. 이 프로슈머를 예견하면서 제1의 물결에서는 부창출 시스템이 주로 키우는 것, 그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었죠. 2의 물결에서는 만드는 것, 제3의 물결에서는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서비스를 하거나 생각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메이지 않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이 프로슈머를 예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비자죠. 자급자족 하시는 분 없죠, 여기서? 네. 무인도에서 뭐 버스 타고 나오신 분 없으시죠, 그죠? 우리는 다 소비자예요. 그래서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매출이 되죠. 그렇지만 다시 나의 소비가 이 지출이 경험으로 돼서 이걸 공유하고 연결했더니 다시 내 매출이 되고 내 소득이 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를 맞으신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할 때 여러분 내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기업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렌탈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필터가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세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대기업들이 진짜 알고 싶은 데이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재렌탈을 하게끔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시장이기 때문에, 실내 쌓기를 하고, 소비자 관리를 하고, 빵을 갖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모르지만 내가 보리빵을 갖다 주는 순간, 그죠? 시장이잖아요. 그 집이 나의 시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미 시장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웰리스 개별 니즈로 웰리스 제품이 됐고 이제 결국은 개인 맞춤형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은 더 건강해지고 싶고, 그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좋은 커뮤니티를 잇고 싶은 거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곧 판매원이 됩니다. 나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사업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점포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실 경영할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오늘 좀 비 와서 안 온다고, 안 나간다고 네트워크에 크게 바로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 뒤에는 반드시 차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좀 더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이나 종업원이 필요 없죠.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 돼서 갑자기 일 못 나오겠다 하고 그런 경우, 그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이 스폰서님의 조언이 있잖아요. 먼저 가보신 그 스폰서님이 서로가 윈윈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내가 질문만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질문 안 해서 다 안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답을 찾고자 할 때 그 답을 함께 찾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갑갑한 게 이 조언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깝깝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그죠?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성공의 기회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멋진 거예요. 쿠팡이나 그죠? 이런 다른 플랫폼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는 조금 나에게 자영업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죠. 그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소비가 되고 또 광고 등에 의한 충동 구매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소비자의 권리도 지켜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우리 이제 저희 파트너 이제 우리 성민숙 리더님하고 또 저희 어머니 박근선 리더님께서 이제 작년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셨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정식을 경주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경주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저희 근선이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음. 아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고 그죠?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이때 가서 그 현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파트너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몰입했고 노력했고 또 성취해서 이런 축하받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걸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이 느낌을 알까? 이 뭐를 해서 이런 느낌을 나에게 선물해 줄까?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너무 나를 가슴 뛰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본사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이런 축하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또 좀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본사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파트너십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때 경주를 가면서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축하해 주려고 다른 파트너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주를 갔는데 이때 제 옛날 카카오 스토리에 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2012년도 이제 제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미팅을 나왔던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포항까지 강의를 이제 저희 스폰서님하고 갔다가 이제 부산 오면서 아이 오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경주를 이렇게 잠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꽃 앞에서 이 목련처럼 활짝 피고 싶다라는 어떤 저의 그런 꿈을 담아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제가 한 6개월 지났죠? 결단하고 머리 카트를 처음 한 날이죠. 굉장히 앳된 새내기의 모습입니다. 눈빛은 어때 보입니까? 자신만만해 보입니까? 네, 세상을 조금 경단녀로 있다가 어떤 이런 큰 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꿈을 꾸었겠죠. 그죠? 아, 언젠가는 나도 이런 꽃처럼 내가 활짝 피는 인생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내가 꿈을 꿨고 또 이렇게 결단해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파트너와 함께 여기에 성취의 자리에 축하해 주려고 여기를 제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뭉클하더라고요. 이 순간 자체가. 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아미가 결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이래서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파트너 분들하고 여기를 가니까 이제 본사 직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축하한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성취도 아마 처음에는 그죠? 그냥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늘 만난 사람이 그죠? 나의 플랜을 좀 거절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방향만 옳다면, 방향을 딱 정확하게 정조준해 놓고,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 애를 쓰면서 가면은 결국은 그 끝에 나의 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꿈을 또 파운데이션에서 또 그 다음 꿈을 꾸고 또 그 다음 꿈을 꾸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우리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 그리고 우리 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직 완성된 바는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도 제가 새벽 3시까지 이거를 막 작업을 했거든요. 어제는 제가 목표가 12시에 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새벽 3시까지 하면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막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업 설명 2박 3일 하면 안 되나? 왜 1시간 만에 이 멋진 걸 지금 나보고 풀어내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하게 아메이를 이렇게 10년 동안 할 수 있는가를 돌이켜 보면 아까 그런 순간이에요.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5년 뒤, 10년 뒤는 또 다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다시 갈 수 있구나. 그 자체가 아미의 진짜 희망이고 또 우리들의 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멋지고 위대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다 주시는 날인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 들으신 시장 개척, 뭐 성공 이런 단어들 우리의 걸로 만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